거기 피스랑 소리가 좀 신경 쓰인다 싶으면 너가 말을 많이 하면 돼. 배나 많이 해보겠습니다, 형님. 너가 많이 걱정하실 거 하면은 없습니다. 진짜 씹히니까. 자, 그러면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승 후보 팀과 중위 조화 팀의 경기 프리뷰를 이제 쿠코 해설 그리고 그 맛이 알고 싶다 해설위원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늘 하던 대로 탑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은 이제 우승 후보 팀의 귀요미 박준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 조금씩 느는 게 보이는 기숙사 시르다라고도 이제 타이틀을 지어봤습니다. 이제 팀의 분위기를 띄우는 덕장, 감초 역할을 하는 박준 선수 그리고 그 게임에 들어가면 우직한 탱커를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최근 이제 또 기숙사 시르다 선수가 팀랭 등에서 뭐 쉐인이나 이제 기타 탱커, 자크 같은 탱커들을 하면은 꽤나 이제 역할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쿠코 해설부터 어떤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 프리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승 후보팀의 팀장이신 박준훈 선수가 이게 1대회, 2대회 마찬가지로 3대회도 참여하셨는데 그때마다 다리우스라는 픽을 굉장히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다리우스 픽을 이용해서 기숙사 시르다를 뚫는 전략을 이제 가져왔을지 아니면은 기숙사 시르다 팀에서 오히려 다리우스를 밴하고 서로 탱커를 해가지고 반반 가자. 우리 탑과 그쪽 탑은 그게 맞아라는 전략을 가져왔을지 저는 그게 조금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박준 팀장의 다리우스의 픽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제 벤 픽에서 다리우스를 견제할지 아니면 다리우스 데리고도 게임 해볼 만하다라고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그 맛이 알고 싶다 해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호구 해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리우스나 일라오이 등으로 상대 탱커를 뚫어내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정경기 박주훈 선수가 문도를 2번 채택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상대 탱커보다 자기가 문도를 픽해서 똑같이 성장했을 때 더 고밸류를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오히려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저번 경기 때 이제 박주훈 선수가 이제 다른 해설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꼭 상대 탑을 찢어 발길 필요 없이 그냥 반반 커도 후반에 더 밸류가 높고 후반에 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픽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그 맛이 알고 싶다 해설도 같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주훈 선수가 압박을 하는 픽을 할지 아니면 적당히 반반 가서 후반 한타에 더 좋은 기여를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글 라인입니다. 이제 캐리를 보여줬던 팡팡이 선수 vs 이제 어떤 컨셉의 픽을 해야 될지 이제 주목이 되는 이상민 선수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일단 팡팡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저번 경기 이제 캐리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기 때 정글 동선에 약간 낭비나 이제 굳이 갱킹을 가지 않아도 되는 라인에 갱킹을 갔다라는 이제 영차영차 해설에 이제 약간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팀 내에서 이제 사실 이상민 팀장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채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 뭐 탱커를 할지 성장챔을 할지 UT를 할지 따까리를 할지 이제 그런 이제 컨셉을 정해 오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맛이 알고 싶다 해설부터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팡팡이 선수가 벨베스나 킨드레드 같은 걸로 폭발적인 딜로 캐리를 이끌어낼 수는 있는데 좀 빨리 뛰어가는 스타일일수록 넘어졌을 때 리스크가 크거든요, 되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팡팡이 선수가 얼마나 실수를 덜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상민 선수가 이제 역할을 할지 확실히 결정을 못했다보다도 오히려 유연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글에서 얼마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팡팡이 선수의 이제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 경기 때도 이제 언급이 됐었지만 이제 스스로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역시 이상민 팀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장점으로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쿠코 해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맛 해설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비슷한데 일단 팡팡이 선수가 젊어요. 젊기 때문에 상당히 호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이 높을 때 그 무서움이 그 포텐이 터질 때 엄청 높은데 저점이 꺾일 때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낮아져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도가 나올지 뭐가 나와야 될지 그걸 봐야 되고 거기에 맞서 상대하는 이제 이상민 선수 같은 경우는 베테랑 노장입니다. 아주 모든 픽이든 그냥 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그 말의 뜻은 이상민 선수의 저점이 높다는 뜻이거든, 상당히. 그렇죠. 그 저점이 높은 점을 이용해서 팡팡이 선수의 저점이 낮은 그 상황을 뒤집게 되면은 전 오히려 이상민 선수가 정글 차이를 더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이제 팡팡이 선수는 이제 저점도 낮고 고점도 높다. 이제 약간
이제 기복이 심한 편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반대로 이상민 팀장은 이제 백전노장, 이제 나이 33세 노장이기 때문에 저점은 높은 선수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팡팡이 선수가 도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를 지켜보는 게 또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미드라인입니다. 이제 또르마, 이제 또산드라라고 또 이제 제목을 지어봤는데, 이제 준비된 픽이 관건인 한동준, 그리고 또 3위라면도 어떤 픽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경기 보니까 카르마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제 한동준 선수지만, 요것도 이제 벤에 대한 저격이 또 여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픽이 또 만약에 벤을 당했을 때 준비가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위라면 선수도 이제 리산드라를 했을 때 가장 그래도 빛이 났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벤을 당했을 때 새로운 픽을 준비했을지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쿠코 해설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지난 대회 원딜 라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딜 라인의 지금 티어가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미드로 좌천을 당했었어요. 두 분 다. 그쵸. 그로 인해서 팀 게임에 맞는 이제 미드 챔프를 고르고 골라서 나온 게 지금 갈리오, 카르마, 리산드라 이렇게 선택지가 나온 건데 그 중에서는 솔직히 한동준 선수의 카르마 그 모습이 상당히 좋고 3위라면 선수의 리산드라 또한 상당히 모습이 좋은데 카르마 대 리산드라 구도에서는 솔직히 카르마가 지금 너무 좋아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팡팡이 선수가 조금 더 날개를 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미드만 싸움 보는 것보다 정글이랑 같이 어떻게 티키타카가 되나 그게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이제 주로 하는 픽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주로 하는 픽 중에서 이제 카르마가 또 OP거든요. 사실 루피에스 보면은 가장 1등에 위치하는 픽인 만큼 또 좋은 픽이기 때문에 이제 정글과의 합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맛이 알고 싶다 해설의 미드 라인에 대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드 지금 두 라인은 거의 그냥 백중대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카르마, 리산드라, 뭐 말자, 갈리오 같은 국밥채무로 거의 반반 구도를 많이 유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3이라면이 갑자기 아니 3이라면이 아니더라도 어느 쪽에서 갑자기 이제 세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또 좀 크게 벌어질 수 있거든요. 미드랑 정글 합을 이용해서 그것도 이제 좀 관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늘 이제 국밥 챔프들을 주로 담당해왔던 어찌 보면 각 팀에서 하위 티어의 선수들인데, 또 혹시 모르는 이제 약간 뾰족한 이제 칼챔 같은 게 나와서 또 균열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관전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3이라멘 같은 선수는 이제 다이애나라든가 약간 좀 공격적인 픽도 어느 정도 하는 선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원래 블라디 장인으로 원래 미드를 시작했던 선수여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또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이제 원딜 라인입니다. 오늘도 안정성을 보여줘야만 하는 오승준 선수와 팀의 가장 중요한 딜러인 델라 선수죠. 사실 우승 후보팀에서 딜러 라인이라고 하면은 거의 오승준 선수가 이제 저쪽 팀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승준하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잘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오늘도 유지가 될지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상민 팀장 팀인 이제 중위조화 팀도 가장 중요한 딜러인 델라 선수가 이제 선정이 되는데, 상대의 무수한 칼날, 뭐 저번 경기 같은 경우 이제 플래시를 델라 선수만을 위해서 막 3개, 4개씩 갖다 받고 다 스킬이 꼬라박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생존을 잘해줄지가 관건인 델라 선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그 맛이 알고 싶다 해설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번 회가 첫 참가여가지고 잘 몰랐는데 승준했다라는 말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질 싸움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네, 오승준 선수가 이제 승준했다를 조금 덜 하는 그림으로 해서 안정성을 많이 보여줄지, 아니면 델라 선수가 더 날카롭게, 요즘 보면은 저쪽 팀이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얼마나 날카롭게 갈아왔을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동감인 포인트인데, 이제 원딜 라인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이제 안정성을 과연 오승준 선수가 얼마나 또 보여줄지, 이제 승준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그 맛이 알고 싶다 해설이 보는 앞에서 또 보여줄지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쿠코 해설은 이제 원딜러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잘하는 선수고 원딜 포지션에서 그리고 게임 전체적으로 딜링이라는 그 원딜의 기본 소양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선수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선수의 차이점은 한쪽은 죽어도 딜을 넣어줄 사람이 있는 반면 한쪽은 죽으면은
그냥 한타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죽으면 안 되는 쪽이 조금 더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게임을 빨리 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텀 원딜 기량이 아닌 서포트 기량으로 라인전을 어떻게 풀어가냐가 조금 중요하다 보고 그 핵심 픽이 전 케이틀린을 보는데 케이틀린을 오승준 선수에게 주냐 안 주냐 그게 이 바텀 라인전을 풀 수 있냐 없냐 거기에 핵심 그 성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네, 쿠코 해설께서는 이제 오승준 선수, 델라 선수 모두 좋은 원딜이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오승준 선수 쪽은 이제 오승준 선수 없어도 딜할 사람이 있지만 델라 선수 쪽은 반대로 델라 선수가 없으면 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주도권을 어느 쪽에서 쥐고 흔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주셨고, 케이틀린이란 픽이 그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서포터 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경기 확실한 오도와 냉정함을 보여줬던 미카엘 선수,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스타일의 상대인 미카엘 선수를 만난 호응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제 확실한 오도와 냉정함으로 팀을 승리를 이끌었던 미카엘 선수와,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이제 오더도 잘하고 이제 말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포터 챔을 달아서 로밍도 잘 다니는 선수를 만난 호응이 선수이지만, 티어는 어쨌든 호응이 선수가 한 티어 위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쿠코 해설부터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카엘 선수와 호응인 선수 두 선수 전부 다 서포터를 어느 수준 이상 잘하고 그리고 그 한타를 열었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팀원이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미카엘 선수가 호응인 선수보다 약간 유리한 점은 호응인 선수가 몸을 넣어서 들어가는 챔프들을 많이 하는 반면 미카엘 선수는 그러지 않아도 게임을 받아치는데 좀 유리한 챔프들, 쓰레쉬나 모르가나 이런 챔프 또한 선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호응이 선수의 렐, 알리 이런 챔프들을 모르가나로 만약에 카운터를 칠 수 있다면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티어는 호응이 선수가 높지만 이제 챔피언 픽에 있어서 미카엘 선수가 좀 더 받아치기 좋은 픽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함을 오히려 점쳐주신 쿠코 해설이었습니다. 그 맛이 알고 싶다 해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호응이 선수는 직전 경기에서 레오나, 불츠, 쓰레시 요렇게 픽을 하셨었어요. 근데 미카엘 선수는 직전 경기에 모르가나 2번 채용하셨었거든요. 사실 앞에 말했던 레오나, 불츠, 쓰레시가 모르가나한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챔피언 상성에서 미카엘 님이 조금 앞선다. 대신 티어는 호응이 님이 조금 더 앞서기 때문에 미드랑 비슷하게 백중세를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픽으로는 이제 미카엘, 그리고 티어로는 호응이를 이제 말씀하시며 서폿 라인도 미드와 마찬가지로 거의 백준세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최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우승 후보팀 같은 경우에는 캐르가나 조합을 굉장히 선호하고 굉장히 많이 꺼내드는데, 이 조합에 대해서 중위조합 팀이 대책을 세워와서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칠 조합을 생각을 해왔던가, 아니면 캐르가나 중에 하나를 뺏어오거나 배남으로써 이제 캐르가나 조합을 깨트릴지도 꽤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리뷰를 마치고 선수들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